보통 남한산성하면 그냥 오래된 선곽, 요새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긴 그 이상입니다. 한 나라가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를 대비해서 숨겨둔 최후의 카드 같은 곳이었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가 곧 함락될 위기예요.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는 그 순간,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깊은 산속에 제2의 수도, 일종의 비상대피소를 만드는 거죠. 조선의 대답은 바로 여기,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체 왜 남한산성이 왕국의 마지막 보루,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전략적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수도였던 한양에서 딱 25km.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힌 거리 아닌가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서 위급할 때 왕이랑 조정 대신들이 하루 만에 피신해서 바로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적의 위치였던 거죠. 원래 수도인 한양하고 남한산성을 비교하면 그 역할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한양이 평상시의 심장이었다면 남한산성은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탄조끼였던 셈입니다. 모든 게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심지어 안에서 먹고 살 수 있게 자급자족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완벽한 비상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636년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 인조임금이 바로 이곳으로 피신해서 무려 47일이나 버텨냈거든요. 이 47일이라는 시간이 남한산성이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웠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니, 대체 어떻게 지었길래 그렇게 철통 같은 방어가 가능했을까요? 여기엔 자연 지형과 인간의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옛날 지도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게 남한산성은 혼자 뚝 떨어진 외로운 요새가 아니었어요.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북쪽엔 북한산성, 서쪽엔 강화도, 이런 식으로 수도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방어 네트워크의 핵심 중 하나였던 겁니다. 남한산성 방어력의 비결은 뭐니 해도 자연을 그대로 썼다는 점이에요. 12km가 넘는 성벽이 산의 험준한 능선을 따라서 그냥 쭉 이어지는데 이건 뭐랄까 산 자체가 거대한 성벽이 된 거죠. 그러다 좀 약해 보이는 곳은 옹성이라는 이중 성벽으로 단단히 걸어 잠그고 또 적들 모르게 드나들 수 있는 비밀문, 앞문까지 만들어놨으니 이건 정말 자연과 기술의 완벽한 콜라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숫자 16. 이게 남한산성에 숨겨져 있던 비밀 통로, 앞문의 개수입니다. 성이 완전히 포위돼도 이 문들을 통해서 몰래 군사를 내보내고 식량을 들여오고 연락을 주고받았으니 그야말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16개의 비밀문이 밖으로 통하는 길이었다면 성벽 안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저와 함께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긴 그냥 군인들만 있는 삭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모든 걸 갖춰놓은 말 그대로 미니 수도였어요. 가장 핵심에는 바로 이 행궁, 그러니까 왕의 임시 궁궐이 있었죠. 전쟁 중에도 왕은 여기서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국정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청와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죠. 그리고 성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바로 이 수어장대입니다. 여기서 사방을 쫙 내려다 보면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총사령부였던 거죠. 지금 올라가서 봐도 정말 경치가 압도적입니다. 남한산성에는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사찰의 역할이에요. 여기 있는 절들은 그냥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었고요. 성을 쌓고 고치고 심지어 지키기까지 했던 승병, 그러니까 스님 군인들의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땐 종교도 함께 힘을 보탰던 거죠. 물론 정신적인 중심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성 안에는 나라를 세운 온조왕을 모시는 숭렬전 같은 사당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현절사입니다. 여긴 병자호란 때 끝까지 항복을 반대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3명의 학자, 사막사의 넋을 기리는 곳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라의 자존심과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겁니다. 성 안에 있던 한 관청의 이름이 침과정이었대요. 이걸 풀이하면 창을 베개 삼아 잠을 잔다는 뜻입니다. 와, 이름 하나에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비장한 각오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저항의 공간이었던 이 군사 요새가 어떻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평화로운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변신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과거엔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이 공간이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산책하고 역사를 느끼는 아름다운 공원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평화로운 모습처럼요. 왼쪽에 있는 20세기 초 흑백 사진이랑 오른쪽의 오늘날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 같은 장소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공간의 의미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 이게 바로 역사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마침내 2014년 전 세계가 남한산성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거죠. 이건 남한산성이 그냥 한국만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지키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보물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로 문을 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에 가시면 과거의 기억을 오늘로 되살려서 미래 세대와 나누려는 노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직 전쟁과 방어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소가 어떻게 세월이 흘러 평화와 문화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해답을 찾는 여정, 그 자체가 바로 남한산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